풍광이 만든 영지, 운길산 수종사.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지는 지점인 두물머리. 그야말로 두 줄기의 강물이 합쳐지는 장관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지점이니까 머리라고 해야 맞다. 두 줄기의 강물이 각기 수많은 산모퉁이를 돌고 바위 암벽을 지나서 수백 리를 흘러오다가 마침내 이 두물머리에서 조우한다. 그 광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수종사 여기밖에 없다. 수종사가 자리 잡은 운길산은 610m. 절은 해발 450m쯤에 자리 잡고 있다. 전망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 한다. 이 정도 높이에서 보는 게 두 강물의 해후를 가장 잘 볼 수 있다. 전체를 볼 수 있을 때 풍광이 주는 감동이 더해진다. 부분만 보는 것과 전체를 다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흘러와서 합쳐지는 전체 모습을 볼 때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더 느끼게 되어 있다. 수종사 절 마당에서 두 강물을 보면 왠지 마음이 씻기는 것 같다. 내가 너무 세상사에 얽매여 있었구나. 그리 중하지도 않은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으니까 이런 근심이 오는구나. 내가 근심 걱정으로 가슴에 돌덩어리를 얹어 놓은 것 같아도 천지자연은 이처럼 아무 일 없이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비록 한 달 살다가 죽을지라도 오늘 이 절 앞에서 바라다 보이는 풍광만큼은 즐기다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예부터 수많은 선인들이 이 풍광을 즐기며 그림과 시를 남겼다. 서거정, 정약용, 겸재정선, 초이선사 등. 서거정은 동방에서 제1의 전망을 가진 사찰이라고 찬탄한 바 있다. 영지란 어떤 곳인가? 근심과 분노 그리고 허무감을 달래주고 치유해주는 특별한 땅이다. 근심, 분노, 허무감을 달래주기가 그리 쉽던가? 쉽지 않다. 이런 감정은 말처럼 쉽게 해결되는 감정이 아니다. 상당한 노력을 해야만 하고 어떤 때는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야 한다. 걱정과 불안을 극복하고 일상에서 평화로운 마음을 지닌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한 경지에 도달해야만 가능하다. 영지에서는 강력한 땅의 기운이 올라온다. 이 땅의 에너지로 걱정과 불안을 극복하는 수가 있다. 지모신의 은총을 입는 경우이다. 아니면 그 터에 보이지 않게 잠재하고 있는 신령계의 도움을 받아 터널을 빠져나오는 수가 있다. 신령계의 도움은 그 사람의 꿈에 반드시 나타난다. 이런 신령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땅의 기운도 아니고 신령계의 도움에도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풍광의 도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영지는 훌륭한 풍광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자연 풍광은 사람의 마음을 정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인법지, 즉 사람은 땅에서 배우고 지법천, 즉 하늘은 도에서 배운다. 도법자연, 도는 자연으로부터 배운다. 핵심이다. 자연은 그만큼 위대한 존재이다. 말없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항상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을 치유해주는 장엄한 자연 광경은 어떤 것이 있는가? 바로 강물을 보는 것이다. 이는 호수를 보는 것과도 다르다. 바다를 보는 것과도 다르다. 강물은 흘러간다. 물이 흘러가는 장면을 보는 것은 깊은 종교적 성찰을 제공한다. 시간이 이처럼 흘러가고 근심 걱정도 이처럼 흘러가고 모든 부귀영화도 이처럼 흘러가고 피눈물 나는 고통도 이처럼 흘러가고 우리 인생도 이처럼 흘러가고야 만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야 만다는 천리를 강물은 눈앞에서 풍경으로 실감나게 보여준다. 흘러간다는 이치 앞에서 누가 감히 저항할 수 있단 말인가. 그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천리 앞에서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 감히 여기다 대고 맞짱 뜨려고 덤비는 자에게는 처절한 보복과 고통이 있으리라. 그 만고의 진리 앞에서 겸허하게 엎드리는 자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대자연 앞에 겸허하게 엎드린다는 것은 그 얼마나 지혜로운 태도란 말인가. 수종사에는 차실이 있다. 도시에서 먹고 산다고 머리 빠개지는 삶을 살고 있는 도시 중생들이 이 절에 와서 한가하게 차를 마실 수 있다. 두 강물이 잘 보인다.
한쪽 벽면이 온전히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깥 풍광이 그대로 보인다. 차는 공짜이다. 절에서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보시하는 것이다. 물론 공짜로 먹기가 미안하면 약간의 기부를 하면 된다. 차실 한쪽 벽면에는 자연방화라고 쓰인 편액이 걸려 있다. 이 구절이 절묘하다. 남한강과 북한강 강물을 바라보노라면 저절로 걱정거리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연이 방화를 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방화는 놓아버린다는 뜻이다. 주지스님 이야기로는 방화를 억지로 시킬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다는 뜻으로 썼다고 한다. 자연의 본래 의미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스스로 그렇다 또는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대자연을 의미하기도 한다. 수종사의 자연방화다실은 우리나라 차계의 성지이기도 하다. 남일지 북수종, 남쪽에는 해남 대흥사의 일지암이 차의 성지이다. 북쪽에는 수종이다. 한국차의 양대 성지 중 하나가 바로 수종사이다. 성지가 된 이유는 초해선사 때문이다. 초해선사는 조선 차계의 장문인이다. 초의선사가 이곳 수종사에 머무르면서 차에 관한 시 10여 수를 남긴 바 있다. 해남 대흥사에서 산길을 올라가면 일지암이 있다. 이 일지암에서 초해선사는 40년을 지냈다. 초의선사는 일지암에서 다산 정량용, 추사 김정희와 같은 당대의 석학들과 교유하였다. 조선조가 불교를 탄압하던 시대라서 승려의 신분이 낮았지만 다산과 추사와 같은 당대의 양반이자 1급 지성들과 속을 터놓고 인간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이채로운 일이다. 그러한 신분을 초월한 사컴의 매개체가 된 것이 바로 차였다. 차는 조선시대의 귀물로 취급받았다. 아무나 마실 수 없는 비싼 식품이었다. 한반도에서 대전 이북에서는 차가 생산되지 않는다. 서울에서는 당연히 차가 자라지 못한다. 남쪽 지방에서만 나온다. 그러나 전남 대흥사 일대에서는 이 차밭이 살아있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차가 다산과 추사의 입맛을 끌어당겼다. 차는 탈속의 맛이 있다. 이 탈속적 식품인 차가 주는 매력은 먹물들에게 특히 어필한다. 문자의 향기와 서책의 기운을 느끼는 인간들이 그 맛의 깊이를 이해했던 것이다. 아무튼 일지암에서 초의선사와 다산 정약용이 인연을 맺었고 이 인연은 다산이 강진의 유배 생활을 끝내고 고향인 두물머리로 귀향했을 때에도 계속 이어진다. 다산은 초의선사의 스승이기도 했다. 스승이 두물머리로 돌아가니 초의도 스승을 따라 이곳 남양주까지 왔던 것이다. 그러나 머리를 깎은 승려가 속가 마을에 머물 수는 없었고 이곳 수종사에서 머물렀다. 수종사에서 다산이 살던 집까지는 20리 거리나 될까. 수종사에서 내려다보면 다산이 살았던 동네인 두물머리가 바라다 보인다. 20리 정도면 그리 먼 거리가 아니다. 스승인 다산이 보고 싶으면 바로 가서 만날 수 있는 거리다. 아니면 다산도 가끔 제자인 초의 선사가 다려주는 차를 마시기 위해서 수종사에 올라왔을 터이다. 다산의 생모련대가 1762년부터 1836년이다. 유배가 풀려 두물머리에 돌아온 시기는 그의 인생 후반부이다. 74세에 죽었으니 다산은 50대 후반인 1818년부터 1819년쯤 고향에 돌아왔다. 초의 선사의 생모련대는 1786년부터 1866년이니 다산을 뒤쫓아왔던 초의 선사의 수종사 시절 나이는 아마도 32세 내지 33세 무렵이 아니었을까 싶다. 스승의 문자 향석권기가 그리웠던 것이다. 수종사 시절에 썼던 초의 선사의 시가 있다. 수종사에 전해지는 구전에 따르면 초의 선사가 너무 수종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다산을 따라가서 환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초의의 은사스님이 이곳 수종사에 와서 초의를 해남으로 내려보냈다고 한다. 수종사의 또 하나 명물이 절마당에서 나오는 약수이다. 이 약수가 차를 끓이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전해진다. 찬물은 자기 성질이 강하면 안 맞는다. 물이 밋밋해야 찬물로 좋다. 자기 성질이 없어야만 차의 맛과 향, 그리고 기운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 피곤하다.
수종사물은 자기 주장이 없는 물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차인들 사이에서 수종사물은 특급수로 평가받는다. 지금은 약수가 나오는 입구를 불상을 조각한 화강암 석재로 잘 덮어놓았다. 수종사는 조선 차계의 중흥조인 초의 선사가 머무른 역사적인 터인데다가 절에서 나오는 석간수가 찬물로는 1급이요. 자연방 하차실에서 바라보는 두물머리의 풍광은 조선 제1이다. 차와 풍광, 이만하면 차의 성지라고 꼽을 만하다. 남한강 물과 북한 강물은 합류하여서 팔당으로 흘러간다. 원래 팔당은 8개의 당이 있었다는 뜻이다. 당이 무엇인가? 구슬하는 당집을 가리킨다. 이 당집이 한두 개도 아니고 자그마치 8개나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강물이 영험하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강물은 그냥 강물이 아니다. 강물이 지닌 종교적 의미를 알고 강물을 대하면 여기에서 마음의 번뇌를 씻고 자기를 정화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수종사에 올라가서 두물머리 풍광을 보는 것도 공부요, 수행이요. 자기 치유이니 이곳 또한 영지임이 틀림없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